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이제 얘기에 대해서 공소 취소 발언, 하루 만에 사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이제 내막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또 남겨놓고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한동훈, 내가 말하고도 아차했다. 공소 취소 발언 하루 만에 사과.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아마 후보들 간에 서로 이제 그런 자리에서 얘기가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예전에 공장님께서는 이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0이 되면은 세상의 어떤 얘기들이 참 큰 거스림이 없이 들린다. 그 말은 거스림이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어떤 수양이 돼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죠.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58년이면은 우리 나이로는 67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순을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순간순간 하루에 몇 번씩 어떤 얘기를 듣거나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마음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죠. 우리 한동훈 지금 좀 보니까 이제 막 50에 들어선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이랬죠. 그런데 이제 아마 좀 그래서 아마 전번에 비대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 1년간 가서 공부하고 오시라. 그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 국회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을 하는 것 보면 우리 같은 사람도 좀 오랫동안 물론 이제 깊숙하게 못했지만은 그쪽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순간순간 그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응한 것 보고 놀랐어요. 야, 저렇게 우리가 검찰에서 검사들이 공소를 제기해 놓고 이제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의 변론, 판사들의 판시 이런 것은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서류로 만들어 놓고 연습도 하고 해가지고 하는 나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시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연구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하고도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좀 이제 그래도 뭐 조금 서툴게 보이고 그 상황을 갖다 적시하지 못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청문회라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상대로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그 당시 질문을 한다든가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된 또 상임위에 소속돼가지고 훈련이 되고 준비를 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고 빨리 답변을 하면서도 정확하고 그랬었어요. 놀랐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평가가 다른 역할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제 관련된 한 2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정체가 돼버렸다. 그런 이제 또 질타도 있습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랬겠지. 내 생각할 때도 순간적으로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말이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전날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고 공개 논란을 자초했다.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났어도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다.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지금 공수처입니다. 말썽 많은 공수처죠.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하자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이제 이거 안도 상당히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하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3명,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 후보 발언의 파장이 컸다. 나경원 후보는 우리가 의회 폭주를 맨몸으로 막았고 결국 다 재판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야당 탄압 기소했다. 한 후보를 겨냥했다. 원영 후보도 동지의식이 없다. 누구든 긍지로 몰아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당의 총력 투쟁했다.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한 말씀이 맞는지 믿을 수 없다고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27번 피고이다. 이렇게 아마 그때 이제 민주당 23명, 민주당 5명, 한국당 23명 해갖고 28명이 피고인이에요. 그 시절 치열한 투쟁과 희생에 있어서 정권이 교체됐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되는 게 맞다고 호응했다. 송원석 의원도 정치적 기소를 개인의 민원으로 치부해 우리의 투쟁을 희화했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그래 우리 한동훈 그 후보가 순간적으로 조금 이제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 공격에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이처럼 비판이 확산되어 전날까지 사실을 말씀드렸다며 언강한 입장을 고수하던 한 후보도 하루 정도는 이제 감정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이 맞았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립을 지키던 일부 의원들까지 나서 투쟁에 나섰던 의원 보좌진의 헌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포양한 게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특히 당원 투표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건 맞고 동시에 전당대회 기간 내내 공세를 받았던 정체성 시비가 다시 불붙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저도 이제 한동훈 그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적극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총선 지지를 했는데 제 욕심에도 정치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고 바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국민들의 그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지지를 얻고 나왔었죠.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요구되는 게 있을 겁니다. 보수 지지자들 쪽에서는 주변 정리,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저도 방송할 때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몇 번 방송을 했었어요. 답변이 끝나면 마이크를 탁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 높이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낮게 키가 좀 커서 그런지 낮게 해놓고는 머리를 숙여서 답변하고 이제 마이크를 옆으로 젖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대권을 도전하거나 이제 지금처럼 당대표를 하려면 조금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겠다. 그때 몇 번 제가 이제 호흡을 한번 참고 한 5초 정도 생각하다 얘기를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정치는 그 이념을 갖다가 같이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서 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당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이념이라서는 무슨 극자나 극우나 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보는 패러다임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 어차피 한 정당은 전체 국민을 다 지지받기는 어려우니까 한쪽 편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지하는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은 그 정당에 모인 사람들 최소한도 어떤 개념은 비슷해야 된다. 물론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부터 저는 꾸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 보는 그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끝까지 대통령 될 때까지도 정리를 안 하고 되고 나서도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갔다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 그 이재명 대표 보세요. 개념을 넘어서 그냥 단일 대우로 우리 훈련소에서 훈련 받듯이 딱 해놓고 그냥 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한동훈 지금 후보는 그리고 대통령하고의 관계 열심히 노력해서 맺고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 1년 정도 여러 면에서 과연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정말로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리고 거기에 답에 따라서 정치를 하겠다면 뭐 어떤 진영을 선택하든지 다시 한번 그런 숙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기분 좋은 게 체코 K1전 수주된 거 우리 국민들이 같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